네, 이렇게 좀 팍팍 움직이지. 팍팍 움직이나?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요. 제가 아직 드릴 때가 안 됐어요. 보시면 PDI에 풀다운 이세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클리어 PDI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이 친구를 다 정리를 딜리트 올 PDI 바디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순수하게 이제 키프레임만 남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그니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거 보면 너무 평평하죠. 그죠? 이게 어디 뭐 이게 사실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add 재그니스를 합니다. 이럴 때는 싱글 프래그먼트로 독립적으로 요것만 선택해서 add 재그니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딩 꺼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네 아주 사실적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PDI가 참 괜찮아요. 네.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플러그인들이 중간에 이 사라지곤 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써서. 근데 이 친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조각조각 필요한 부분들도 가까이 있는 샷에서는 애드 제그니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할 수 있고요. 이 양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통째로 셔터 그룹을 넣으면 되기도 해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S 세이브 하고요. 요거 이제 그 PDI 데이터가 없어도 PDI가 없어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 작업을 하신 분이라면 관계없지만 못 하신 분은 또 쓸 수 있게 복사해서 제가 T 드라이브에 우리 프로젝트에 똑같은 위치에 놓겠습니다. 어셋에 BG셋에 붙여놓기 이렇게 PDI 빌딩 키라고 올려놨어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 플러그인 매니저에 보면 얘네들은 지금 그 블렛이라는 시뮬레이션 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토데스크는 이 블렛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요. 자, 됐나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어,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을 그래서 플랜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축을 이렇게 좀 돌려서 90도로 놓고요. 얘는 이제 뭐에 쓸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90도로 가죠. 예.
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무언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하이드 시켜놓고 되고요. 어쨌거나 안 보이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부딪히는 면에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친구 원래는요 여기에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 때문에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파티클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 메뉴에 엠파티클에 크리에이트 에미터라고 있어요. 요 크리에이트 에미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에미터인데 이 친구를 대강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실제 부딪히는 면에 여기네요. 그래서 보시면 에미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에미터는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A를 눌러 보시면 옴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뭐가 예 어, 흘려요. 뭘 계속. 자, 이 친구는 옴니기 때문에 무한히 작은 점에서 발생해요. 근데 볼륨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박스로 발생되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마도 볼륨인데 어떤 형태의 볼륨이냐면 스피어니까 스피어 형태의 볼륨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큐브가 아니라 스피어 해서 크기는 대강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발사되는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볼륨 이에 away from center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볼륨 에미트에 보시면 얼렁 엑시스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켜주시면 4번 모듈로 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럼 얘를 플레이 해보시면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봐보세요. 얘가 얘네들은 얘네들은 잠깐 무시할게요. 전부 컨트롤 H 하이드 시키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얘가 탁 때리는 순간 그죠? 어느 프레임이냐면 요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파티클이 발생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돼야 돼요. 요게 조금 이제 그 저렴한 이 시뮬레이션 방법이고요. 이거 잠깐 제가 윈도우에 아웃라이너 가서 잠깐 하이드를 시킬게요. 그룹 짓고 이렇게.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실제로 무언가 얘한테 닿았을 때 어떤 액션을 발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물리적인 속도에 맞춰서 실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요 친구한테 에미트를 해주는 겁니다. 파티클에서 자, 그 크리에이트 에미터를 쓰는데 크리에이트 에미트 하지 말죠. 에미트 프롬 오브젝트를 가볼게요. 에미트 프롬 오브젝트. 자, 에미트 프롬 오브젝트에서 얘는요. 자, 얘는 PDI라고 짓죠. PDI라고 짓죠. 솔버는 뉴클리어스 1을 씁니다. 그러면 그 뉴클리어스 1은 누구는 얘야. 아까 제가 그 썼던 이 파티클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갖고 있는 중력 값이 있었죠. 걔가 얘입니다. 얘의 이 뉴클리어스에 의해서 중력이 발생됐는데 그 친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뉴클리어스 1을 쓰면 나중에라도 물론 안 쓰겠지만 쓸 데가 없겠지만 얘의 에미터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한번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다만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썰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썰페이스로. 레이스는요 이거는 일시백 1000 잔뜩 좀 올려주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럼 초당 1000개의 파티클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얘가요 파티클을 바깥으로 내뿜으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요 파티클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야. 그렇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제일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방법은 여기서 발생되는 파티클을 바로 여기다 붙여버린 거죠. 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엠파티클의 골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자, 이 골 웨이트를 1로 놓고 유스 트랜스포메이스 골 이런 건 뭐 무시해도 좋고요.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이렇게 쫓아다녀요.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면 계속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파티클이 만들어지자마자 얘는 계속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약간 늦게 반응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예, 약간 달라요 위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품고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렇죠.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파티클을 선택해서 이 파티클에 자 파티클을 선택해서요. 파티클 쉐입 얘는 파티클 2번이에요. 2번 얘는 1번이고 사실 얘는 필요 없어. 이 에미스 필요 없고 근데 예 그냥 예 놓고 가죠. 자 여기 다이나믹 프로퍼티에 가면 컨설브라고 있어요. 이 컨설브를 0으로 놓으면 그럼 이제 얘는요 좀 예 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자, 거의 순간적으로 제가 멈춰야 되는데 그대로 쫓아옵니다. 거의 그대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약간 미세하게 늦게 쫓아온다든지 약간 비반응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 해보면 봐보세요. 얘네들이 초당 1000개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확 채우다가 이만큼 못 채우고 있어. 자, 제가요. 여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파티클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파티클이 확 채워져야 돼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이 파티클을 분출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봐야 돼요. 그 아이는 누구냐? 요 에미터인데 이 에미터는 에미트 프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레이드 기억난다 1000개 그죠? 자 얘를 10,000개 해버리면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예 10,000개가 나와버립니다. 다 채워져 버렸네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면 얘가 10,000개가 돼버리면요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돼서 예 이거 24프레임 가면 얘는 초당 24프레임 per second이니까 10,000개 이상의 파티클이 생기고 이렇게 느려져요. 그러면 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를 선택해서 해서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 자 폴리 카운트를 한번 켜볼게요. 네, 놓고 얘를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면요. 자, 벌텍스 숫자가 몇 개예요? 벌텍스 숫자가 지금 얘만 따지면 382개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382개만 1초 안에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제한을 우리가 걸어줄 수 있는데, 자, 이 파티클에 한번 가볼까요? 자, 파티클에 카운트는 아니고요. 라이프 스팜, 예, 라이프 스팜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팜 뭐냐면 얘가 파티클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을 하느냐인데
얘 말고요. 에미터에 가보죠. 음, 얘는 리미테이션을 자 여기 보시면 에미션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맥시멈 카운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한대로 해당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건 아까 300 몇 개인데 사실 몇 개였죠? 382개. 그죠? 그럼 382개를 맥시멈으로 382개를 할 수 있는데 초당 10,000개를 쏟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382개가 되면 더 이상 파티클을 쏟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파티클 카운트는 382개에서 멈춰버리고요. 그대로 여기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머리 아프지? 자, 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흥미롭긴 하네. 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행복해요. 따라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흥미롭긴 하네 라고 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갖고 나는 절대 뭐 플루이드니 파티클이니 FX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더 좋고 나는. 자, 예, 그래서 너무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머리 아파. 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FX라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접근을 한다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파티클 FX를 하는데 뭐 폴리 카운트도 확인하고 폴리곤의 이 위치도 생기고 가짜도 뭐 갖다 놓고 키프레임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FX 아티스트라는 게 FX 아티스트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데 그 중에 FX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제 카페 같은데도 FX를 하고 싶어요. 뭐 폭파 이런 거 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답답해요. 그럼 이제 어 그래요. 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마땅히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이 순간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파티클들은요, 얘한테 우리 충돌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를요, 제가 뭘 만들 거냐면 이 엔클로스 메뉴에 가면 크리에이트 패시브 콜라이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충돌에 반응하는 친구가 돼요. 충돌에 반응하는 친구가 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지금 이 엠파티클 같은 경우는요,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요 친구를요,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엠파티클에 가시면, 파티클 콜리전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원하는 건 요 파티클 2번이고요. 요 파티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미트 됩니다. 파티클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파티클 다이스를 켜놓으면, 오리지널 파티클 다이스를 켜놓으면 여기 파티클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자 크리에이트 이벤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벤트 1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죠. 허허, 재밌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요 에미터를 만들어서 가짜로 폭 뽑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엠파티클을 이용을 하면 물리적으로 조금 그럴싸하게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덩어리는 어, 예 이렇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재밌네, 그죠? 자, 재미없어도 관계없고요. 예. 아, 자, 예. 얘는 근데 live forever예요. 그러니까 누구 파티클이냐면 얘는 어떤 파티클이냐면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지금 이 파티클이 날아가면서 얘를 때리고 그 닿자마자 그러니까 이 충돌되자마자 거기에서 튕겨 나오는 파티클입니다. 요게. 근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얘가. 왜냐하면 아직 얘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파티클 양이 제로지만 얘가 닿는 순간 그 닿는 면에서 예, 이렇게 예,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자, 양은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선 자 리브 포에버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랜덤 레인지 뭐 이렇게 예, 랜덤 레인지 좀 해주고요. 라이프 스팜을 1로 하면 얘는 1초 동안 살아남으란 얘기예요. 없어지네, 그지? 자, 그러면 1초 동안 살아남는 게 아니라 0.25초, 그러니까 4분의 1초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프레임, 24 나누기 4가 되죠. 그럼 6프레임 동안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다 모든 애들이 동시에 사라지는데 랜덤 레인지를 0.1 정도로 놔주면 이 안에서 얘가 어떤 애는 빨리 사라지고 어떤 애는 늦게 사라집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요. 요거를 플레이백 스피드를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맥스 리얼 타임을 한번 놓고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예, 랜덤 레인지를 더 줘도 좋고 예를 들면 아주 풀로 어떤 애는 나타나자마자 죽고 어떤 애는 끝까지 가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러면 조금 더 랜덤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그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느냐인데 이 컨설브라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면 자 플레이 해보면요. 예, 얘가 조금 예, 느려집니다. 그죠? 반응이 좀 느려져요. 근데 지금 여기 닿자마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요만큼을 놓고 플레이 블러스터 만들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플레이 블러스터라고 그래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시작을 못 하겠지, 그죠? 어떤 게?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382개지만 얘는 요 닿는 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382개일 수도 있고요. 얘가 여기 오랫동안 닿아 있으면 추가적인 파티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자, AVI고요. 얘는 I와 UV 코덱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플레이 블러스 한번 만들어 보죠. 킥타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잘 안 돼. 저장 위치는 여기인데 플레이 블러스터를 안 플레이 해주네요. 그러면 세이브 파일 하죠. 예, 해서 예, 어플라이 해보죠. 자, 그래도 안 나오나요?
얘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제 프로젝트의 친구의 무비방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한번 보죠. 네.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 회전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방향으로 예, 퍼집니다.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컨설브를 잘 조절하시면 더 많이 튕겨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이라든지 드래그라는 건 드래그는 끌림이고요. 댐은 딜레이인데 이 먼지가 약간 예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끝장에선 끝바닥에선 댐을 조금 0.5 정도 놓고요. 그러면 끝에서는요. 예 이렇게 됩니다. 너무 세네요. 예 이거는 아니야. 예 0.1 네. 예, 끝에선 살짝 머물게. 어, 좋아요. 이것만 알면 이 특성들을 이해만 하면 사실 참 재밌겠죠, 그죠? 그지? 응. 예, 요 정도로 가죠. 그 외에도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많긴 한데 이걸 다 컨트롤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기 지금 여전히 얘도요 맥시멈 카운트가 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요 파티클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323개? 예,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예, 그렇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168개. 그래서 맥시멈 카운트를 한 200개로 맞춰주시면, 그럼 얘는요, 200개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쵸. 보시면 아시겠죠. 맥스 카운트가 200개 이상은 안 나오죠? 총 숫자는 많아지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먼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것들은 작은 알갱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파티클 종류를 보면, 아우프메시를 보면, 아우프메시보단, 쉐이딩이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얘는요, 모션 스트릭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혹은 예 스트릭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전자기계 뭐 이렇게 혹은 총 안에 맞아가지고 파편이 아주 밝은 파편이 튀는 거. 그 다음에 블러비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스피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폴리곤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이런 먼지입니다. 안개. 그 다음에 튜브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재밌게 많이 쓰이는 건데 요거는요 예 이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사이 레디어스를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굉장히 예 그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요. 그 외에도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포인트도 있고 여기 스피어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스플릿은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를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예, 이렇게 네모 박스가 그려지는데요. 네모 박스가 그려지는데 얘네들은 다 텍스처들이야. 텍스처들인데 재밌는 건 어느 각도에서도 텍스처의 정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얘는요 그냥 저는 포인트로 가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조금 더 시리어스한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를 선택을 뭐 얘는 선택을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자, 플로이드에 가면 3D 컨테이너라고 있어요. 이 3D 컨테이너를 키고요. 자, 이 친구의 위치를 대강 좀 잡아보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솔루션을 좀 맞춰야 되는데, 레솔루션은 그러니까 요 붙는 거부터 얘기해 보죠. 여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 지금 에미터랑 같이 나오네요. 윈도우에 아웃라이너 가서 보면 요 에미터가 있는데 사실 얘는 필요 없는 애인데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3D 플루이드 이펙트의 3D 컨테이너 옵션 박스에 가서 자, 에딧 리셋 한번 누르고요. 여기 애드 에미트를 꺼버릴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만 나와요. 자, 접지면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접지면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사실요, 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잖아, 붙는 순간에 이렇게. 그러면 이 파티클 날아가는 것도 다르게 조금 더 랜덤하게 날아가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다,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아까 파괴된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일일이 다 선택해서 이 클로스에 크리에이트 패시브 콜라이더를 적용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분들 이해되시나요? 얘한테 이거 전부 다 일일이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패시브 콜라이더, 그러니까 얘랑 부딪히는 애만, 그러니까 한 100여 개가 될지 5, 60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간은요, 시뮬레이션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인데, M 파티클 2번, 1번이 아니라 요거네요. 3번이요, 3번.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3번. 요 2번은 아니에요. 3번. 요 친구 선택하고 요 친구 선택하고 플루이드에서 뭐를 해주냐면 add emit 컨테이너에서 emit from 오브젝트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티클 자체에서 유체적인 현상들이 발생해주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옵션 박스에서 edit reset 한번 누르고요. 그냥 이 상태로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가 이렇게 생겼어, 그죠? 이건 잠깐 하이드 시켜도요,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그죠? 뭐 작업 같은 게 생겼는데, 재밌는 건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어. 네. 위로 올라가죠?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이 친구는 뭐냐면 이 복셀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레솔루션이 그래도 60으로 시작하죠. 60 정도는 있어야지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파티클에 의해서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런 게 안 만들어지네. 우선요, 너무 빨리 확 지나가기 때문에 에미트를 모션 스틱을 좀 켜놓고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건 모션 스틱은 뭐냐면 다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지나가네요. 그죠? 근데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에미션에서 애드나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애드는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리플레이스는 더 많은 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쉬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nherit velocity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 파티클이 날아가는 동안에 얘가 특정하게 좀 반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네요. 자, 노멀 스피드는 1이고요. 뭐 탄젠트 스피드도 좀 올려주면 회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컨테이너 안에서만 일이 벌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 플루이드 컨테이너 가면 이 아래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오토 리사이즈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부터 갑니다. 하나씩. 자, 바운더리는 이 경계를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이 바운더리는 없어야 돼요. 넌, 넌 경계선이.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탁 나왔다가 이 경계선에 부딪혀서 시뮬레이션이 막히죠. 근데 넌을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계속 가긴 하네요. 여기는 없지만, 그죠? 그러면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저기 컨텐츠 메서드가 있는데 다이나믹 그리드, 예, 벨로시티, 덴시티는 밀도를 얘기하고요. 벨로시티는 속도가 있는 방향성이 있는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다 이렇게 작동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플루이드 에미터에 가시면요. 이 그 똑같이 덴시티 얘가 있어요. 이거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밑에 보면 히트 메서드가 있네요. 이건 뭐냐면 열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열기를 갖게 되면 그 열기에 의해서 모든 시뮬레이션은 다 달라져요. 열기는 뜨거움이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얘는 지금 열기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요 지금 순수하게 먼지예요. 열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폭파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열기는 없습니다. 밑에 보면 퓨얼이 있어요. 퓨얼 퍼 복셀이라고 있는데 퓨얼은 연료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있으면 안 돼요. 연료는 있으면 안 돼요. 뭐 연료가 왜 뭐지? 뭐냐면요. 히트에 의해서 어떤 이 에너지에, 그러니까 어떤 이 그 열기의 그 어떤 그 경계에 도달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제가 만약에 풍부한 퓨얼 연료를 제공하게 되면 이 히트는,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덴시티도 순간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진행하면요. 얘는 순수하게 먼지야. 예, 시뮬레이션이요. 좀 달라질 수, 아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오토리 사이즈 좀 키겠습니다. 그런데, 어,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리사이즈 클로스 바운더리예요. 그 닫힌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건 리사이즈를 해주란 얘기인데 우리는 닫힌 바운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요, 이렇게 발생해요. 자, 요걸 좀 꺼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어쨌거나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금 더 컨트롤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리사이즈 클로스 바운드를 켜놓고 갈게요. 왜냐하면 처음 요 친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놓고요. 사실 끄고 가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오토 리사이즈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없어지면 급격하게 작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리사이즈 마진이 있어야 되고요. 이 경계를 얘기를 해요. 테두리.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느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터뷸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인데, 아, 우선은요 에미션 어티비티 좀 가보죠. 여기 보면 자, 이 맥스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맥스 디스턴스는 지금 이 여기에 거리를 얘기하는데, 파티클이 좀 약하다고 친다면 얘를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두꺼워졌죠. 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이 좀 세진 느낌이에요. 이건 내가 바라는 건 아니야. 한 1.2나 1.5 정도, 예, 면 이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레이스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덴시티 퍼 복셀인데, 요 레이스를 올려주시면 예를 들면 파티클의 양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파티클에서 나오는, 그렇지, 좀 세지는 거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 파티클 하나하나에서 원래는 100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4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속도에 대한 어, 어, 반대급부가 오죠. 느려진다는 얘기죠. 여전히 장비가 무지하게 좋아야겠네요. 근데 너무 정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터뷸런스가 있는데 터뷸런스 좀 주고 가죠. 10 정도 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먼지가 사실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먼지 같아요. 좀 아름답지 못해요. 예, 요거 괜찮네요. 예,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더 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보시면 이 레이스를 조금 더 이럴 때는 더 올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여전히 시뮬레이션 속도가 예, 느려지긴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좀 볼륨감이 잘 안 느껴지네요. 이제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중에서도 뭘 하고 싶냐면 라이팅을, 자, 좀 켜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이팅에 셀프 샤도를 켜고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앰비언트 디퓨즈는 예, 살짝 주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샤도우 오페시티는 1로 가겠습니다. 진하게. 그러면요, 뭐 별거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페시티 그래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그죠? 이제는 진짜 볼륨, 우리가 원하는 진짜 볼륨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이네. 이거는 지금 얘는요, 이 정직한 친구한테서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설정들 아직 많이 안 했어. 이건 지금 예,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이제 시작이야. 제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멋있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예, 먼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없어져야 돼. 알았어. 건물이랑 한번 보여줄게요. 예. 얘는 지금 건물하고는 전혀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쁠 수는 없겠지. 자, 예, 그리고요, 바닥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까지만 봐도요, 예, 잘, 예, 돼 보이네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날아가야 되잖아. 일로 날아가잖아.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아무 먼지도 없죠. 그럼요, 예, 이거 하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제 DVD 강좌 보시면 맨 뒤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뭔지 알겠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참 똑똑한 친구들이요, 똑똑한 인간들이 이런 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어, 자연 현상 그대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그 현상을 그대로 만들어내려고 그 현상의 수치값을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많이들요. 제가 참 많이 답답한데 요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면요, FumeFX라든지 혹은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은요 얘만큼 많은 설정 값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어쩌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마야랑 연동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마야는요. 제가 지금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 설명을 하면서 파티클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플루이드를 쓴 게 아니라 엠파티클과 연동시키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해외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아주 예 사랑스러워하는데 유독 국내에선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요 한 40분 만에 어느 정도 그냥 해버렸어, 그죠? 그것도 설명해 가면서. 그래서요 그 참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려우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이면 그런 식으로 마야가 어려워서 뭐 해볼 만한 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